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한 이후에 첫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종로구 수성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어김없이 15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네. 열렸는데요. 네. 보통은 이 소녀상 인근 인도에서 열리는데 어제는 차로에서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왜요? 이 자유연대와 위안부 법 폐지 국민행동 등 반수요 시위 단체들이 이 원래 수요 시위가 열리던 장소에서 본인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선점을 아하. 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상 수요 시위에 대한 방해 행위로 좀 보이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요 시위는 위안부를 거짓과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 역사 부정 세력의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 대해서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보수단체들은 어제처럼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수요 시위 집회를 지속적으로 좀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경찰이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행 집시법에는요, 네. 이렇게 방해 의도가 분명해도 이 나중에 집회를 신청한 후순위 집회에 대해서는 이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나눠서 해라라고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이건 뭐 경찰이 나서서 선택을 해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선순위 집회 단체에서 이 권고를 거부하게 되면 예. 강제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은 이러한 중복 집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같은 그런 집회를 신고한 중복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 개선 방안 등을 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좀 반응하는 것일 텐데요. 네. 정의연 측에서는 24일부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일본에 방문 예정인 한일 정책협의단의 면면이 지난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합의의 주역들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부디 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외침을 좀 애써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집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목소리를 내는 호소의 공간.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이 어제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수사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2020년 당시에 민원연이 이동재 전 기자 또 한 후보자를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상 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일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좀 파격적인 내각 인사가 진행이 됐죠. 네. 민원연에서 항고한 이유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수사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죠. 이번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물 워낙에 유명했던 한 후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였는데요. 22개월 동안 포렌식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라고 민원연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아이폰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어떤 수사도 못하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경철 캐스터가 검찰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대목을 갖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그 아이폰 보안 해제 장비 이런 네. 게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해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시도를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뭐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고검에서 이번 민원연의 항고를 어떻게 다룰지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쟁점이 될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고검장이 이성윤 그러니까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성윤 고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언론은 이렇게 또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자, 지난해 군대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죠. 굉장히 네, 좀 네.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요. 시내버스 기사들의 부실한 식단이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어허. 제가 사진을 좀 보니까 뭐 건더기 없는 국물은 기본이고요. 육류는 찾아보기 힘들고
김치 몇 조각, 또 멸치볶음 아니면 나물 이런 게 좀 전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메뉴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 기사들의 한 끼에 할당된 그 비용을 보니까요.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사 조합에 속한 65개 조합사의 평균 한 끼 비용이 3,168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00원 이상인 곳이 9개소 뿐이었고 심지어는 한 끼 비용이 2,181원으로 책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적은 금액이죠. 네. 자, 요즘 보통 우리가 밖에서 식사 한 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8,000원 이상은 하잖아요. 10,000원 이상 되는 메뉴도 많고요. 뭐 찌개도 요즘은 기본이 9,000원이던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비싸졌는데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1인당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 먹는 네. 1인당 한 끼 단가가 5,256원입니다. 초등학생 한 끼 단가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 끼와 비교를 해봐도 평균치가 2,000원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에서 이물질이 자주 나온다라는 불만도 있었고요. 네. 또 이마저도 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준비된 식사의 양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하는 기사들도 있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 같은 처우에 대해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좀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못 참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밥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네. 뒷거리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못 참는데. 아니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먹어야. 저도 굉장히 좀 밥에 집착을 하는 편인데 네. 굉장히 좀 화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 먹는 거 갖고 이러지 맙시다. 맞습니다. 쪼잔하게 정말. 그렇게 아껴갖고 도대체 얼마 아낀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잘 먹어야 그러니까 잘 일하고 운전도 안전운전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보릿고개도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양심껏 합시다. 네. 양심껏.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